네, 반갑습니다.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항상 금요일은 NLP 유튜브 방송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음의 수준에 대해서 우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하면은 많이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의식은 뭐냐면요. 의식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뭔가 좀 노력을 하면, 즉, 의식을 하면은,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움직임, 또는 뭐,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이런 이제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이제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의식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는 의식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의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노력하면은 곧 의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영수 선생님,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 누군지 아시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담임선생님. 자, 중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얼굴 기억나요? 네. 네, 그쵸. 자, 이렇게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는 뭐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죠? 중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질문하니까 생각을 하죠. 자, 봐봐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그때 졸업식에 누가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졸업식에 송사는 누가 하고 답사는 누가 하고 뭐 이렇게 뭐 또 담임선생님과 어떻게 인사를 하고 뭐 졸업사진을 어떻게 찍고 뭐 그런 게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전의식이라고 한다. 그다음 이제 무의식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다 해서 또 잠재의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빙사 모형을 가지고 본다면은 의식은 물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 자, 물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의식이라면은 물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잠재되어 있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의식은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겠지만은 우리의 본능, 충동을 지배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습관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신체 기능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정서라든지 또는 어떤 목표 추구라든지 뭐 참 많은 부분들을 이 무의식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무의식에 관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를 좀 보신다면은 의식은 합리적이다.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리고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기억 용량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좀 합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이제 의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뭐냐면은 앞서 우리 의사소통 모형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초당 200만 비트 정보가 우리 머리 내부 표상이라고 그랬죠. 이 내부 표상에 저장이 되는 정보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또는 144피트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즉 초당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5자에서 한 9자 정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자, 우리 의식이 기억할 수 있는, 의식이 저장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초당 5자에서 한 9자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삭제가 되고, 왜곡이 되고, 일반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무의식은 뭐냐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정서의 저장소, 시작. 기억과 정서의 저장. 기억의 조직화. 기억의 조직. 자, 기억과 관련된 그 정서를 저장하고 또 그 기억을 조직화를 시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오거든요. 뒤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직관과 영감, 영성, 시작. 직관과 영감, 영성. 자, 직관적인 어떤 느낌, 어떤 영감,
어떤 영성과 관련된 것도 바로 이제 무의식입니다. 그 다음 부정적 감정의 억압. 시작. 부정적 감정의 억압. 그러니까 억압이라는 것은 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두렵고 이런 게 이제 억압이죠.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신체 기능의 관장. 시작. 신체 기능의 관장. 예. 우리 신체에는 완벽한 종합 건강 청사진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약을 안 먹어도 우리는 원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잠만 잘 자면 감기도 낫고 몸살도 나아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종합 건강 청사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뒤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긍정적 자원의 저장소. 시작. 긍정적 자원의 저장. 자원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 우리 NLP 전제 조건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자원도 있고 자신감의 자원도 있고 성공의 자원도 있고 뭐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자원도 있고 모든 자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즉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그 경험에 관련된 느낌을 끌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자원이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자원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집중 이완 상태에 쉽게 접근 가능하다. 시작. 집중 이완 상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과 소통하려면은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트랜스 상태가 바로 집중 이완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를 트랜스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접속한다면은 심리 치료도 잘 될 수 있고 뭐 새로운 목표 설정이라든지 비전 사명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잘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 특징들 일단 좀 알아보고요. 네, 모든 자 학습 행동 변화는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습 행동 변화는 학습 행동 변화는 무의식 잠재의식.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학습이나 행동이나 변화가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자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잘 아는 단계까지는 학습한 게 아니고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학습이나 행동의 변화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되는 단계,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말을 잘하려면은 굳이 스피치 준비를 안 하더라도 그냥 앞에 놓으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대화를 잘하려면 거의 신경을 안 쓰더라도 사람 만나는 순간 대화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믿음, 신뢰의 관계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학습을 하고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변화까지 가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 자 무의식적 반응이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자 무의식적 반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고, 감정, 행동, 반응에 있어서 다 따라 읽어봅니다. 자 자동화된 반응, 자동화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습관화되고 반복적인 반응, 습관화되고 반복적인 반응,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이런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참 좋겠죠. 그죠? 이런 반응이 성공적인 반응이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뭐 행복하고 나도 모르게 신나고 기분 좋고 열정을 느끼고 그럼 참 좋지 않아요? 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무의식적 반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른바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전에 현대그룹을 일구었던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새벽 4시 이후까지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새벽 4시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은 오늘 할 일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어서 도저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야 됐고, 그래서 나는 씻고 출근을 해야 됐고. 그런 어떤 새벽형 인간의 습관이
현대라는 큰 그룹을 일구는 운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눈을 뜨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눈을 뜨면은 5분만 더 자고 싶은 게 또 6시, 7시까지 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차이를 결정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무의식의 반응이죠. 스피치도 이제 같은 원리거든요.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떨려서 말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 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곽인실 선생님처럼 막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막 얼굴이 편안해지고 막 이렇게 하트를 날리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 만나는 순간 막 얼굴이 부려지고 막 피하고 싶고 이런 느낌들이 표현이 된다면 대인관계는 이미 결정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무의식의 반응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꿔야 되고 불행해서 행복적으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럼 이 무의식의 반응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바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실제 우리 두뇌에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줘야 돼요.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컴퓨터가 작동이 잘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속도가 느려지고 컴퓨터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바이러스 먹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백신이나 알약이나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뭐 백업 기능도 좋고.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잘 돌아가요. 우리 두뇌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먹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뭐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심해지고 죽고 싶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뭐 또는 우울해지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간다는 거죠.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이 모든 무의식 반응은 변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자, 이 무의식적 반응은 변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잘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 쉽지 않죠? 발표 불안증 치료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인 공포증 쉽지 않아요. 불면증 쉽지 않습니다. 자, 뭐뭐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무의식 반응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렵거나 불가능한데, 바로 트랜스를 활용하는 거죠. 최면이나 NLP 기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므로, 자,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하다. 시작.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있다.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이 되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의식만 있어도 안 되고, 자, 무의식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통합이 돼야 돼요. 자, 의식적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의식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의식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선택이라는 거, 선택. 아,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자, 인식을 하면서, 아,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네. 변화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만으로 끝나서는 또 안 돼. 마음에 결단을 내야 돼, 결단. 결단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결단과 결심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자, 사람들은 결심은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못 해요. 결심은 하는데 결단을 안 내리니까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결단은 뭐냐면은 결심하고 단절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결심하고 단절한다. 결심을 하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맨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기생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위대한 장군이 될 인물이 계속 술 마시고 기생집을 가서 해야 되겠느냐 부지람을 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죠. 이거는 결심일까요? 결단일까요? 결심을 했어요. 아직 결단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결심을 하고 오늘 마지막 한 번만 더 술을 마셔야지
그래서 술을 한 번 더 마셨는데 문제는 에마가 주인님을 태우고 다시 그 기생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결심만 했으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이 에마의 목을 치지 않으면은 내일 또 다시 술을 마실 것이고 술 마시면 또 다시 기생집을 갈 것인데 그러면은 삼국 통일은 물거품이 되겠구나. 그래서 에마의 목을 바로 쳐버립니다. 혹자는 그렇게 그 사랑하는 말인데 에마의 목을 칠 필요까지 있을까? 자기가 바뀌면 되지. 네, 그렇지가 않아요. 목을 자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배수진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 이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기는 것 외에는 죽음이다. 그랬을 때 이제 군인들이 병사들이 용기 백배해서 사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없애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배를 불태워버리고 즉 단절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든다면은 우리는 뭔가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단단히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은 결심이 아니라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뭐냐면은 간절함, 따라하세요. 간절함. 절박함. 절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변화를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의 문제다. 동기부여는 절박함에서 논다. 전 조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지만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사람,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절박해야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저 어떤 젊은이를 데리고 시냇물가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가 저도 소승님처럼 위대한 사상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를 물속으로 머리를 쳐박고 한 1분, 2분 동안 숨을 못 쉬게 물 고문을 했어요. 물 고문. 그래서 물 고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죠.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숨 쉬고 싶었어요. 맞다. 숨 쉬고 싶을 만큼 간절히 원한다면 나처럼 위대한 사상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숨 쉬고 싶을 만큼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숨 쉬고 싶을 만큼 간절히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자, 발표 불안증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발표 불안증 때문에 오는데 자, 오늘 당장 발표 불안증을 고치고 100명, 1000명 앞에 말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근총을 가지고 당신 머리를 향해 쏘아버릴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아마 지하철 스피치를 하건 광장 스피치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아마 스피치 훈련을 해가지고 발표 불안증을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러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근총을 맞아 죽을 정도로 절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과 결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이대로 사는 것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이걸 이루는 것이 정말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즐겁고 이 고통과 즐거움이 지렛대가 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결단을 내리죠. 예, 의식은 바로 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의식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결단의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단도 근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단도 자주 내려보는 사람이 결단을 잘 내리죠. 자, 저 스스로 가장 마음에 안 들 때가 뭐냐면요.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지 않을 때. 예. 그때가 참 힘들어요.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지 않을 때. 저는 행동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싫어해요. 저 자신도 싫어하지만. 자, 여기 오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말은 번듯하게 하는데 행동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싫어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행동할 수 있는 힘은 결단에서 나온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단 내리면 우리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이 관심과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최소한 21번. 자, 따라서 21번. 21번. 21일, 기간으로 본다면 21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1번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자, 빠진다 하더라도 21번 이상을 반복을 하면은, 자, 이 무의식에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21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21번은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꿔주고,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바꿔주고, 자,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간이 바로 21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편하고 어색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21번 정도 반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는데 아코디언 연주라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왼손으로 막 반주해야지, 오른손으로 막 연주해야지. 근데 21번 똑같은 걸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 손가락이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자, 스피치 연습도 그래요. 제가 항상 원고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1번 정도 낭독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원고를 21번 정도 낭독을 하면 앞에서 말하는 게 쉬워져요. 21번 정도 낭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요.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연단에서 말하는 게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번 정도 나와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나올 때는 좀 불편하겠지만 두 번째는 좀 더 편안해지고 세 번째는 더 편안해지고 한 21번 정도 놓으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 만나는 게 힘든 사람 21번을 만나세요. 자, 영업하는 사람 낯선 가게에 들어가면 힘들죠? 자, 21개의 가게를 들어가세요. 지하철 스피치 21칸을 한번 해보세요. 21. 저는 2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통 사람들은 작심 3일을 하잖아요. 그죠? 3일 동안 3번 정도 해보면은 거의 그만두죠? 그죠? 자, 의식은 작심 3일입니다. 의식은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3일 정도 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하기 싫어져요. 고무줄이 다 끌어당기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은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주를 하자. 자, 따라하세요. 작심 3주를 하자. 네, 작심 3주를 해야 됩니다. 이 작심 3주를 할 때까지는 이 의식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줘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무라도 자른다라는 건 한 21번 정도 반복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21번을 반복을 하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련을 해야 되거든요. 단련. 달인이 되려면 단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달인, 전문가 프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전문가 프로 달인. 이거는 거의 어떤 한 분야에 거의 모든 걸 숙달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달인이 되려면,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단련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단련. 단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일본의 어떤 금괴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인가? 금객.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그 금객이 있어요.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수에 보면은, 이 똑같은 그 칼 동작 있잖아요. 이걸 단련을 해야 되는데, 단은 1000번을 똑같은 동작을 내리신다는 거죠. 1000번을 내리시면 단이 됐다는 거예요. 자, 10,000번을 내리시면은 련이 됐다는 거죠. 똑같은 동작을 1000번, 10,000번을 하면 단련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1000번, 10,000번 반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1000번, 10,000번 반복할 수 있다면, 악기 연주하는 것을 1000번, 10,000번 반복할 수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1000번, 10,000번 반복할 수 있다면, 긍정문 낭독을, 감사일기를, 자기 대화를, 또는 체면 NLP 어떤 시각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1000번, 10,000번 반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미래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자,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안 했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1000번, 10,000번 반복을 한다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행동 습관이 뭐가 있을까? 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천번 만번 반복을 했을 때 내 삶이 좋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한번 선택해 보세요. 1. 매일 5분 이상 책을 읽는다. 2. 매일 30분은 운동을 한다. 자, 매일 5분, 10분, 뭐, 체면, NLP, 명상, 시각화를 한다. 매일 나 자신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 매일 성공학 책을 5분 이상 읽는다. 매일 유튜브에 들어와서 동기부여 강의를 한 편 이상 듣는다. 매일 5명 이상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SNS를 활용해서 인사를 한다. 매일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한 번 이상 인사를 한다. 뭐 참 많이 있겠는데요, 그죠? 자, 죽을 때까지 내가 수천 번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은 뭘까? 그런 목록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습관의 목록, 행동 습관의 목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쵸? 그게 되면은 바뀌죠. 의식은 바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의식은 이렇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다시. 의식은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서 21일 이상 또는 21번 이상, 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의식 차원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상태. 이걸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 앞서 제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자,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말을 잘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정주영 회장님처럼 새벽 4시가 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뭐 나도 모르게 운동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책을 읽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나한테 사랑의 긍정 대화를 하고 있고, 또는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고, 감사 일기를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트랜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트랜스를 활용한다. 시작. 트랜스는 체면 상태. 일종의 체면 상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트랜스는 편안하면서도 하나에 집중되는 상태를 트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편안하면서도 집중하는 상태. 그러니까 트랜스를 활용해서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 자, 트랜스를 활용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하는 것. 뭐 공포증을 치료하고, 공황장애를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불면을 치료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것. 이런 것은 단 한두 번이라도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설정이 되더란 이야기죠. 자, 얼마 전에 야구를 하는 우리 그 어린 친구가 있어요. 이제 국가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야구를 하는데, 근데 공을 던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죠. 이 투수예요. 투수. 공을 던질 때마다 뭐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한가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공을 한번 잘못 던져가지고, 감독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는 거죠. 엎드려 받치 하면서 막, 엉덩이를 막 엄청 맞았대요. 그게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공을 던질 때마다 너무 긴장되고 초조하고 떨린다는 거죠. 이번에도 못 던져가지고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래서 공을 체면 치료를 해주니까, 그다음부터 공을 너무나 편안하게 잘 던졌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한 몇 년 전에 골프 코치를 하는 우리 또 센터 선생님이 계셨는데, 골프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은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제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잘못해가지고 한번 감독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치려면 왠지 모르게 뭐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초조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을 한번 치료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골프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트랜스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대인공포증, 발표불안증, 뭐 또는
뭐 이런 거 이성에 대한 공포도 있어요. 이성에 대한 공포 뭐 또는 이제 우리 다이어트 쪽으로 보면 과식, 뭐 폭식, 뭐 또는 뭐 탄수화물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뭐 담배, 꼴초 뭐 참 많이 있겠죠. 사람에 대한 중독도 있어요. 뭐 의처증, 의부증, 스토커, 뭐 어떤 사람에 집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거의 무의식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체면 에너지를 활용할 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이죠. 이번에 대구에서 이제 온 우리 어떤 21살짜리 총각이 있어요. 이 총각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도 거의 전교 1등을 했고요. 그리고 학급 반장도 맡고 뭐 굉장히 리더 역할을 했는데, 근데 고1 때 어떤 담임 선생님한테 심한 꾸지람을 공개적으로 들으면서 이른바 이제 너무 힘들어진 거야. 이른바 정신 공황 수준으로 너무나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염없이. 막 어딘지 모르고 막 울면서 집으로 갔대요. 그날 이후로 밤에 잠도 안 오고 학교 가는 게 두렵고 선생님이 무섭고, 그래서 사태를 내버리고 5년 동안 바로 집에 집거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된 거죠. 예. 근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너무 똑똑해요. 전교 1등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가다가 쉽게 말하면 조현병에 걸려버렸네요. 병원에는 조현병. 자,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빙의장애.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아마 그 도로에 자동차 사고가 이전에 났었나 봐요. 어떤 부부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마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부부가 다 죽었나 봐요. 41살짜리 남편과 36살짜리 아내가. 네, 가슴 속에는 남편이 들어와 있고 머리에는 아내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완전 가슴이 답답해서. 예? 둘 다 들어왔는데 남편은 가슴에 있고 아내는 머리에 있더란 겁니다. 아마 아내는 교통사고 할 때 머리를 세게 어디 부딪혀서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항상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 숨을 못 쉴 정도로. 근데 이제 머리에는 머리에 충격으로 죽은 이제 여자분이 있었고, 가슴에는 숨을 못 쉬고 죽었던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영혼을 아주 천지심으로 달래서 저 하늘로 올려보냈어요. 아니, 그냥 들으세요. 빙의 치료는 제가 이게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만의 또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천도 아닌 천도를 시켜줬죠. 그러고 나서 얼굴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 밝아지면 눈에 생기가 돌고 막 살 것 같다 이제는 막.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그거는 지난주에 치료했고, 이번에 내려가서 목요일 날 만나니까 막 사람이 너무 달라져 있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어. 뭐 그래서 알바도 한 3개 정도로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필리핀에 또 어떤 여자친구를 또 페이스북으로 사귀었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아서 자기는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을 가야 된다. 어쨌든 꿈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힘든 부분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이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고요,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외국어를 어떻게 배우고, 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저는 이게 트랜스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랜스의 힘을 빌리면은 이렇게 병원에서 약물 치료밖에 안 되는 조현병도 치료가 되고요. 그죠? 만성그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요. 조울증, 불면증,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트랜스가 저는 만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이 트랜스를 활용하면은 쉽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의식 차원과 무의식 차원을 통합을 하면은,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더라.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